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고 묻는다면 그걸 몰라서 묻느냐? 고 반문할 것입니다. 생계비가 올라 살기 어려워지는 걸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뭔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함께 오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폐해는 따로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구두창 비용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수중에 돈을 가지는 것을 꺼리고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바꾸려고 안달하게 됩니다.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어제 세계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1920년대 초반 자신이 경험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물가가 천정부지로 수소자 구두끈 하나가 이전에 구두 반켤레 값이 되고 좀 지나니 2000켤레의 구두를 가진 가게 전체 이상의 값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이 대신 물건을 원했다. 가게의 물건이 싹 쓸어가듯 팔려버렸다. 누구나 달려가서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상관없이 파는 것은 무엇이든 샀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금붕어나 한 대의 망원경도 물건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비생산적인 일에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주 돌아다니니 구두창이 빨리 닳는다고 해서 구두창 비용으로 애교 있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해악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질서와 신뢰를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가치관마저 전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세 인상을 금했는데 초인플레이션이 닥치자 1년간의 집세가 단 한 끼의 점심 식사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집세만 빼고 다른 물가가 모두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탄생한 것도 초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이후로 질서의 민족인 독일 민중 전체에게 매일 신경을 쥐었자는 인플레의 줄타기는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오직 질서와 평안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고삐를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틈을 히틀러의 군국주의가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구두창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화폐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화폐를 덜 보유할수록 인플레이션 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은행에 자주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주마다 한 번씩 200달러를 인출하는 대신 매주 한 번씩 50달러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에 자주 감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의 보유액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이자가 붙는 은행 저축내금 계좌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 표현은 은행에 자주 갈수록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의미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폐 보유를 줄이는 데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은 구두창이 닳는 것이 아니라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 비용은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근래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이 비용이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에서는 구두창 비용도 막대하죠. 다음에 인용한 1985년 8월 1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는 볼리비아의 초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일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에드가 미란다라는 교사는 월급으로 2,500만 페소를 받고 나면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페소의 가치가 시간마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인은 급히 시장으로 달려가서 한 달치 먹을 쌀과 국수를 삽니다. 그리고 미란다 선생은 남은 돈으로 달러를 사기 위해 암시장으로 갑니다. 미란다 선생은 세계에서 가장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존의 제1법칙을 실천하는 셈입니다. 볼리비아는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 한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서 수치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죠. 예를 들어 6개월 사이에 물가 수준이 연율 기준 38,000%나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이 연 2,000%였고 올해는 8,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예측은 이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볼리비아의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나 아르헨티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올해 38세인 미란다 선생이 월급을 받아 즉시 달러로 바꾸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환율은 1달러에 50만 페소였지만 그 다음날 환율은 90만 페소가 되었으므로 하루만 지체했더라도 월급이 50달러에서 27달러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 비용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인 페소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즉시 물건을 사거나 달러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볼리비아에서 페소보다는 물건이나 달러가 가치 저장에 유리하죠. 그리고 미란다 선생이 페소 보유를 줄이기 위해 쏟는 시간과 노력은 자원 낭비가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